안녕하세요. 1400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노화는 과연 생리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내년이면은 한국 나이 64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체 조건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노화로 인해서 뭐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감퇴한다거나 머리 회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어디가 상당히 좀 퇴화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동년배 친구들이 대부분 저와는 거의 90%, 99%가 상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전부터 제 자신을 임상 실험으로 실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된 조건은 노화, 질병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노화와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종의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되면은 노화와 질병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정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변을 볼 때 소변 색깔 검사,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꼼꼼히 뜯어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고 나서 반드시 제 상의를 벗고, 또 심한 경우에는 팬티만 차고 제 몸을 전체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구석구석에 하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원인이 뭐였나, 내가 잘못된 음식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생활 습관은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운동을 날마다 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쉽게 말하자면은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가 자극을 받는 그런 운동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물론 약간은 차이 나게 정의를 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심폐가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걸 하려면은 반드시 심폐가 어떤 부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죠.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이렇게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깅과 걷기도 하죠. 조깅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한 1.5km에서 2km 정도는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제 몸 구석구석이 아직까지도 어디가
나이를 먹어서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냥 방치했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노화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도 영상에도 비슷한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 지금 60대 중반 들어섰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 피부가 이상 있는 데 있습니까? 아직도 팽팽해요. 자, 그리고 자, 손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피부 셀이 하나하나씩 눈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피부 세포의 셀이 확인이 안 돼요. 거의 비닐처럼 돼버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 흡연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제가 지금은 참석을 잘 안 하는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에 동창회를 가서 보면은 어, 음주를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음주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피부가 굉장히 망가져 버립니다. 무너져 내려 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의 셀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마치 피부가 비닐 같아요. 전혀 탄력도 없고 그냥 맨질맨질해요. 이 피하 조직이 아예 이제 거덜이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려면은 아예 적은 음주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음주를 함으로써 빚어지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신경계통이 마비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필름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뇌세포의 신경계통들이 바로 정실주로 놔버린 거죠. 그러면은 뇌신경계만 그럴까요? 모든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들이 다 피부까지도 이렇게 미쳐 있을 텐데 그 신경들이 온전할까요? 그러다 보면은 신경들이 자꾸 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필름이 끊겨버린 현상이 발생된다면은 그 피부들이 온전하게 그 탄력감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술이 잠깐 동안에 기분 좋고 또 자신감을 넘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술, 담배를 전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술, 담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남자로서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술도 담배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60대 중반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술과 담배를 못했던 것이 정말로 축복이었다. 내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술, 담배를 안 한다잖아요. 자기 형이 뭐랄까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죽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해 가지고 술을 금주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 몸에 모든 신경계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과음을 했을 경우에 필름이 끊긴다는 거.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뇌세포에 있는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온전하게 작동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는 그런 몸의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수전증이라 그러는데, 나는 반듯하게 이렇게 선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달달 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체 조직의 신경계통을 전부 다 망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크든 작든 그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술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담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신을 방치, 유기,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고, 내 몸의 질병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의학 지식도 없는데 왜 그걸 해야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렇게 젊은 날에는 술, 담배를 못해서 약간 고민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음주 단속에 걱정 안 해도 되죠. 술값, 담배값 안 들어도 되죠. 불필요한 친구들 안 만나도 되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멋지게 사세요.